자, 10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x개 나오면 3x1을 상금으로 받는다고 할 때 상금의 기대값은? 하고 물어봤어. 오, 그러네. 이야, 일단 x야 뭐 쓰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죠? 아, 0개 나올 확률이, 이거 왜 다들 질문 안 했을까? 이거 문제 좋은지? 10시 0에 뭐 2분의 1 0개, 2분의 1 10개니까 그냥 계속 2분의 1 10개겠지, 이거는. 10시 1에 2분의 1 10개, 10시 2에 2분의 1 10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일단 2x야 2x인데 이게 지금 바이노미얼 10,2분의 1이니까 문제는 이거 가지고 우리가 3x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평균의 생김새를 좀 보자. 이렇게 곱해질 거고, 이렇게 곱해질 거고, 이렇게 곱해질 거고, 쭉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겠네. 뭐가? 상금의 기대값이. 아니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얘가 지수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상금은 다 이제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렇죠? 상금의 기대값이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상금에다가 이 상금을 받을 확률을 곱해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거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생겼겠네. 맞죠? 요걸 이렇게 분할해 드릴게. 10시 0에 2분의 3 0개, 2분의 1 10개. 자, 이쪽은 10시 1에 2분의 3 1개, 2분의 1 9개. 이해되고 계세요? 3을 집어넣는 느낌이야. 그 다음에는 10시 2에 2분의 3 2개, 2분의 1 8개. 이런 식으로 해서 9번째 거 한번 써보자. 10시 9에 2분의 3 9개, 2분의 1 1개. 10번째 거는 10시 10에 2분의 3 10개, 그 다음에 2분의 1 1개.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너는 이 전개식 뭐니, 이거? 이 항 정리해서 쓰셨던. 맞아요? 2분의 3 플러스 2분의 1의 10성 전개식이지. 그쵸? 자, 이거 공부하세요, 이거. 1170. 아시겠죠? 너 그냥 맞춘 거야? 아니요, 여기 공식이 있어요. 아, 그 공식을 그냥 외워서 했어? 그래서 그냥 공식대로 하고 질문한 거예요. 아, 그래서 1172번을 질문한 거야? 얘들아, 이거 질문해야지. 알겠죠? 그리고 안쪽 계산하면 뭐예요? 2의 10승, 그죠? 그래서 5번입니다. 하나 더 해보자. 질문 잘했네. 1172번 보세요. 이거. 질문 잘했어. 한 번 더 해보자. 이번엔 조금 빨리 할 수 있겠지. 봐봐.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0번 던져가지고 6의 약수의 눈이 x번 나오면 4x1을 받는 거야. 그럼 6의 약수의 눈이 1, 2, 3, 6, 4번이니까 이제 바이노미얼 20, 어쩌고를 할 때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3분의 2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4, 0승에 20C 0에 3분의 2가 0개, 3분의 1이 20개,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한 개만 더 쓰고 바로 쓸게. 자, 4의 1승에 20C 1에 3분의 2가 한 번 일어나고 3분의 1이 19번 일어나고 뭐 이런 전개겠죠. 맞아요? 그럼 지수가 같은 게 이런 쪽이 지수가 같네. 그럼 4는 여기 3분의 2 쪽에 합쳐줄 수 있겠죠. 그럼 이게 3분의 8의 1승, 뭐 3분의 11의 19승 뭐 이런 식으로 생기고 이제 콤비네이션이 이런 식으로 생기겠네. 이 항 하나만 봐도 얘는 어떤 친구의 전개식인지 아실 수 있겠지. 맞아요? 콤비네이션 뒤에 붙어있는 숫자랑 이 지수랑 같은 게 뒤쪽에 붙어가지고 이거의 20승.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이번 시험범위였죠? 그 답이 3의 20승이야. 5번이야. 이해돼? 오케이. 자, 됐고 이제 정규 분포로 봅시다. 1217번부터 봅니다. 이게 되는 거 맞지? 사가 어디부터 있는? 지수 같은 쪽에 붙어야지. 이거 둘을 합쳐야지. 얘네들을 어떻게 합쳐? 미쳐. 그렇지. 자, 양의 실수 A, B라고 했고요. 연속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A부터 4까지래.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고 0부터 4까지랑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랑 2배 차이 난대요. 자, 봅시다. 자,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는 x절편이 마이너스 a고 기울기가 a분의 b인 직선을 그리는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a, 0을 지날 거고 기울기가 a분의 b인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그냥 0을 넣어서 함수값을 확인해 주시면 돼. 그러면 a가 지워지면서 y절편은 b가 되는 거죠. b까지 올라온다 라고 느껴주시면 되겠다. 직선이고. 자, 그 다음에 0부터 4까지는 이거 그리는 거거든. 맞죠? 0 넣으면 함수값 b니까 정확히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함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2분의 1이니까 내려가야 돼. 근데 4를 그냥 넣으시면 된다고. 4 넣으면 b 마이너스 3분의 1. b 마이너스 3분의 1까지 내려오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딱 끝나는 함수죠. 그럼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넓이는 이 윗변이 a고 b가 높이인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 ab. 맞아요? 지금 요거 쓴 거야. 자, 여기다가 2배 해주시고 는 0부터 4까지 p. 자, 요 넓이 구해주는 거지. 그럼 요거는 b가 밑변, 그 다음 b 마이너스 3분의 1이 윗변인 사다리꼴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b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b 해서 2분의 1 한 다음에 높이 4를 곱해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돼요? 그럼 계산 쭉쭉 해주시고 상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은, 자, 계산이 되나 보자. AB는 요게 2B니까 2 곱해서 계산 좀 해줄래? 4B? 맞아요? 마이너스 6분의 1. 그 다음에 전체 넓이가 1인 거 한번 이용해야겠지. 둘이 더 해주면 되겠어요? 3 마이너스 3분의 2. 어디? 3분의 2.
얘들아, 내가 계산을 좀 틀릴 수 있어. 좀 도와줘야 돼. 계산하면 양변에 2배를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2b에다가 2니까 고장났다. 8b.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그 다음 2. 양변에 2배 하면서 전개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A, B에 대해서 그냥 다 몰아놓고 빼버리면 되겠다. 됐죠? 0은 12B 마이너스 3분의 12. 그럼 B는 3분의 1이네. 여기까지만 할게. A는 구하시면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 넘기셔서 1228. 이건 아마 여러분 보기 2번이 질문인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이거 사실은 빼야 돼요. 이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거든. 근데 내가 증명은 해줄게. 알겠지? 증명은 해줄게. 그리고 우리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자. 자, 보자. 증명은 해드릴게요. 이 교재가 약간 오바스러워.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문제냐면 얘들아, 과거 교육 과정의 잔재야. 과거 교육 과정의 잔재. 옛날에 이제 미적하던 애들,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배우는 확통이 있었고 문과 애들이 배우는 확통이 따로 있었거든. 그때의 잔재야, 잔재. 정규분포 곡선이 요새 이런 거 식도 안 해오잖아. 요걸 따르면 이제 x는 m을 대칭 축으로 하는 종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배웠는데, 이 종 모양의 그래프는 위로 블록 부분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변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맞죠?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시그마냐 하고 물어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지? 그러면 결국에 표준 정규분포 곡선으로 증명해도 상관없는 거거든? 왜냐면은 여기가 m 플러스 시그마면은 이걸 표준 정규분포 곡선으로 우리가 표준화를 했을 때 이 지점은 뭐가 되는 거야? 0인 곳이 되는 거고, 이 지점은 뭐가 되는 거야? 1인 곳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1이냐라는 걸 증명하셔도 돼. 어디서?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그럼 표준 정규분포 곡선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2라고 쓰지만 그냥 x라고 쓸게요. 이렇게 되지. 자, 우리가 이런 점을 뭐라고 부르지? 변곡점. 변곡점 어떻게 찾죠? 미분 2번 하죠. 꺼내면 해봐. 그치? 한 번 더. 하기 싫어. 개수는 꺼내놓고 하자. 미분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미분. 그죠? 그대로니까 쓰고,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고, 얘가 한 번 더 마이너스 x로 나와야 되지. 자, 이렇게. 그럼 2에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으로 묶으면 안쪽이 뭐만 남아? x제곱 마이너스 1만 남지. 그냥 이렇게 할게. 0 되는 거 찾아봐. x 몇이야? 풀마 1. 그래서 이 지점 간격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야. 이게 증명이 되면 이제 정규 분포 곡선에서 시그마인 게 증명이 되는 것이. 자, 몰라도 돼. 미적하는 애들은 그냥 궁금해서 질문한 거지.
그러니까 알고 있어. 됐죠? 그냥 상식이야.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됐죠? 대신 좋은 거 아셨죠? 자, 넘기시고요. (1241번) 니들 잘 풀어봤다. 질문이 별로 없네. 얘들아, 3단원이 훨씬 쉽지? 제가 고개를 가로졌네? 현재 어때? 훨씬 아니야? 3단원이 더 쉽지 않았는데? 그지? 개념만 잡혀 있으면 거의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큰일 났다. 지우개 2개 남았네. 자, FT는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어떤 확률 밀도 함수의 면적이래요. 그쵸? 자, 근데 FT가 t는 4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건 이게 최대라는 얘기거든. 그치? 그럼 저번 시간에 최대를 갖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평균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최대가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최대가 된다라는 문장만 보고도 이 x의 평균은 추적이 가능한 거야. 몇일까? 그렇지, 5겠지. 자, 그리고 fm이 0.3413이래요. 그럼 fm이라는 건 m부터 m 플러스 2까지가 이제 0.3413이라는 얘기거든. 간다. m부터 m 플러스 2까지가 0.3413이라는 얘기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z의 넓이밖에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를 표준화를 하는 거야. 표준화하는 방법은 m에서 5 빼고 시그마로 나누는 거지. 어차피 m은 뭘까? 5일 테니까. 그냥 이거 5. 이거 뭐? 7로 바꿔도 되는 거지. 그럼 이거 0 되고 7에서 5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야 되니까 이쪽은 시그마분의 2가 되는 거야. 얘가 0.3413이 된다는 건 여기는 끝점이, 여기는 끝점이 1이라는 얘기죠. 맞죠? 이 시그마는 몇일까? 2야. 그래서 F7 값 구하는 거야. 그럼 7부터 9까지 찾는 거니까 바로 표준어 때릴게요. 이해하실 수 있어? 1부터 2까지면 얘들아, 면적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지. 0부터 2까지 면적에서 0부터 1까지 면적을 빼시면 됩니다. 0.4772에서 0.3413을 빼시면 돼. 끝자리가 9로 끝나는 거 찾아보자. 여기 있다. 얘겠다. 돼요? 오케이. 두 분이 질문하신 문제야. 잘했어요. 다음. 나 녹화하고 있니? 1245번.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그럼 우리 아까 1228번에서 배웠던 것도 있으니까 조금 감아보면 뭔가 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이 시작되는 이 순간 이 지점이 이제 m 플러스 시그마인 거지. 그럼 이 간격에서 이만큼 더 떨어지면 여기가 이제 m 플러스 2 시그마인 거고, m 마이너스 시그마면 여기랑 확률값을 똑같이 갖는 이 지점이 m 마이너스 시그마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A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n-시그마부터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자, 이만큼이 지금 A란 얘기야. 자, 다음 B가 어딘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거 절대값 풀어주면은 이 부등호 방향에 따라서 어디에요? 가해로 가야 되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몇보다 큰 거야? 2보다 큰 거지. 그럼 2 곱하고 m 넘겨주면은 이런 문장이 되겠다. 맞죠? 그럼 요거 P니까 이 또는을 잘 감아보면 이제 덧셈으로 변하겠죠. 맞아요? 이 면적이 지금 몇이란 얘기야? B란 얘기야. 어디니? 요 두 파란색 부분이 지금 B란 얘기예요. 그럼 한 칸당 2분의 B겠죠. 문제에서 뭐 물어봤습니까? n 플러스 시그마 이상을 물어본 거야? 자, 뭐야, 이거 어떡하냐? n 플러스 시그마 이상을 물어본 거야? 아이 뭐야, 잘 해석한 거 맞아? n 시그마부터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 A, 그 다음에 2 시그마 플러스 m, n 2 시그마 B 이상, 여기가 2분의 B, 2분의 B, n 플러스 시그마 이상. 자, 알았다. 자, 봐봐라. 여기를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내가 칠한 면적이 면적 한 군데 빼고 다 칠해져 있지. 이 노란색 봐봐 얘들아. 칠해지지 않은 곳. 이거 전체 면적 1에서 문제에서 준 A랑 B를 빼버리면 노란색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요 면적, 요 면적. 그러면 아, 이거 무슨 색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지? 2분의 B를 더해요. 어? 2분의 B를 더해요. 왜? 그러면 모양이 n 시그마가 n 시그마가 나온다고? 플러스 시그마랑 n 시그마랑. 몰라,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난 나대로 할게. 잠깐만. 요거 이상을 구해야 되니까 난 이렇게 하고 싶거든. 이따가 네 아이디도 한번 보자. 근데 난 머리가 굳어서 이거밖에 안 떠올라. 자, 해볼게. A 플러스 B 하면 어디야? A 플러스 2분의 B. 이만큼이죠. 그죠? 여기서 이거 뺄게요. 오케이? 그럼 답이거든? 그럼 봐봐.
원래 이만큼이 A였잖아. 거기서 방금 구한 노란색을 빼면은 이 봉우 소승곳이 되거든? 맞아? A에서 노란색 빼면은 내가 X 치려는 부분 맞지? 그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계산해 볼게. A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요. 그럼 1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B가 됩니다. 그래서 뭐 답은 낼 수 있는데 3번인데 너 어떻게 한다고? 네 아이디어 좀 들어보자. 플러스 시그마 이상 구하는 거는 n 마이너스 시그마 2하고 똑같습니다. 뭐라고? n 플러스 시그마 이상이 n 마이너스 시그마 2하랑 같죠. 이거랑 둘이 사면 되는구나. 그래. 어쨌든. 됐어요? 색칠 놀이를 잘 하시면 돼. 스트레스 받네. 자, 다음 넘기셔서 그럼 빈부분 찾는 게 포인트였네. 그죠? 1255번, 1256번 보세요. 50, 56. 자, 봅시다. 자, 48을 표준화를 잘 해가지고 정체 파악을 해보자. PZ가 48-M 오버 시그마보다 클 확률이 0.228이라는 얘기지? 가볍게 가자. 그럼 요 0.0228 굉장히 작은 넓이니까 어떤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있으면 뭐 이런 지점일 거야. 누가? 얘가. 그죠? 그럼 0.5의 이 반대말을 찾아보면 이제 2.0이죠? 여기 몇일까? 2가 되는 거야, 일단은. 자, 그 다음에 42부터 48까지를 하라 그랬어. 자. 자, 표준화를 해보면 이건 뭐 열심히 48에다가 m 빼고 시그마로 나누겠지만 어차피 2인 건 알고 있으니까 2. 자, 그 다음에 42에다가 m 빼고 시그마로 나눈 값이 있을 건데 이거 계산했더니 0.5가 안 넘어가잖아. 0.2857이잖아. 그러면 여기 시그마 분의 42-m도 여기 어딘가라는 뜻이야. 맞아요? 그러면 0부터 2까지의 면적에서 0부터 얘까지의 면적을 뺐더니 0.2857이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0.4772에서 뭘 빼야 0.2857이 나올까? 요걸 빼면 되죠. 그래서 이 시그마분의 42-m이 0.5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문제 끝내시면 돼요. 42-m은 2분의 1 시그마, 48-m은 2 시그마 빼주시면 아래에서 위로 빼죠. 6이고요. 2분의 3 시그마겠네. 그럼 시그마는 몇일까? 4. 시그마가 4면은 8이니까 넘어가서 40이 될 거고 m은 40이다. 이해되시죠? 그럼 답은 44네요. 되겠어요? 오케이. 1256번. 자, 확률 변수 x가 노말 m,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p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px가 3보다 크거나 80보다 작을 확률이랑 같고 0.3이래.
자, n 플러스 시그마의 값은 단 이렇게 계산한다 라고 나와 있네. 자, 가볼게. 이게 지금 내가 바로 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한번 작성해 볼 건데, 바로 이렇게도 계산 해보자. 얘가 2로 바뀌고 3이 뭔가 표준화된 값이 있을 거야. 맞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딱 잘라가지고 면적 구하면 0.3이란 얘기니까 뭐 이런 데가 0.3이란 얘기겠지. 그럼 여긴 몇일까? 0.2.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0부터 0.52까지 0.2라 그랬거든? 그럼 얘 마이너스 0.52겠다.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3부터 80까지 하면은 0.3이라 그랬거든? 그럼 이렇게 0.1을 물어가지고 3부터 80까지 표준화 시켰을 때 또 0.3이란 얘기잖아. 근데 이제 0부터 0.25까지가 0.1인 거 알려줬으니까 0부터 0.25까지 0.1인 거 알려줬으니까 얘가 0.25겠지. 되시죠? 이렇게 끝내시면 되네. 뭐 구하는 거니? n 플러스 시그마. 자, 이번에는 우리 연립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보세요. 이렇게 나눠봅시다. 되죠? 그럼 시그마가 지워지고 80-n분의 3-m은 내가 이렇게 해서 써도 될 거야. 이거 4분의 1이지 얘들아. 그럼 마이너스 0.52를 4분의 1로 나눈다는 뜻이니까 4분의 1을 이렇게 올려도 되잖아.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오. 근데 너무 풀기 싫은데 이거 어떡하냐? n 플러스 시그마의 값은 n 플러스 시그마의 값은 0.3413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네. 계산해야겠네. 이거 계산했어? 시그마 넘겨서 아, 시그마 넘겨서 했어? 가감하면 변해. 그럼 시그마가 좀 이쁘게 나오나? 네. 알겠어요. 숫자가 안 예쁘니까 다르게 할게. 너네도 그냥 다르게 하면 돼. 숫자가 안 예쁘면. 시그마 넘겨주고 빼버리면 77은 이렇게 빼는 거니까 0.77 시그마죠. 그럼 시그마가 100. 끝났다. 여기다가 100 넣으시면 80-m은 25. 그럼 m은 55네. 되죠? 다음에 59번.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10,2제곱을 따르고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와 직선 y는 k가 두 점 AB에서 만나고 AB의 x좌표를 AB라고 한대. 그럼 일단 여러분, 이 A와 B는 10대칭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종 모양의 곡선이랑 상수함수가 만나는 지점은 당연히 이 평균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맞나요?
그럼 A 플러스 B는 이 중점의 2배가 되겠지. 그래서 1단식 하나를 찾은 거고 0.9544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거 절반하면은 0.477이잖아. 그럼 이 A나 B 둘 중에 하나가 표준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이제 2나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B를 표준화를 잘 때리면 몇? 끝! B는 14야. 그럼 A가 6이겠네.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너네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있잖아.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들어봐. 봐봐. 이게 지금 뭐냐면은 표준 정규분포표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맞지? 이거를 정규분포 곡선은 정규분포표로 바꿔보면은 약간 이렇게 되거든. 이 0은 이제 표준 정규분포 곡선의 평균 아니니, 그지? 요 0 말이야, 0, 그지? 근데 그게 이제 원래 곡선으로 다시 옮기면 평균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쪽이 n 플러스 시그마로 잡히고, n 플러스 x로 잡히고, 요 x 값이 이제 0.5 시그마일 때, 1 시그마일 때, 1.5 시그마일 때, 2 시그마일 때 값들이 저기 있는 값들이랑 다 같거든? 알겠어? 그러면 지금 이 B를 표준화 시켰을 때 이제 2가 된다는 사실은 표준화 시키기 전에 이 간격이 2 시그마였단 얘기야. 그럼 지금 시그마가 몇이야? 그래서 이 간격이 4야. 관심 없니? 뭐 계산이 조금 더 간결할 수도 있는데. 어때? 실험 봐라. 자, 그 다음에 1264번. 이거 문제 되게 좋아요. 1264번 문제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내 기억에 굉장히 잦은 경험으로 남아있어.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평가원 기출에 이런 힌트가 자주 등장한다라는 거야. 자, 잘 봐봐. 자,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맞죠? 그리고 나서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종 모양 그래프겠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f10이 크대, f20이 크대? f10이 큰 거지. 그럼 가운데 평균을 기준으로 10이 좀 붙어 있고 20이 좀 멉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 맞아요? 그럼 이 m의 위치를 추적하는 단서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게 헤이 집중. 요 10과 20의 중점이야. 요 10과 20의 중점 몇일까? 15일 거야. 그래서 m이 15보다 작구나. 요 정도? 괜찮겠죠? 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곡선 하나 더 그려드리고. 자, F4가 크대요? F22가 크대요? 그럼 22가 좀 더 붙어 있고 4가 좀 먼 거야. 그럼 4와 22의 중점은 13이거든? 그럼 이 m이 13보다 크겠네. 그리고 나서 이제 m이 자연수라는 조건을 통해서 14인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준 P는 제가 바로 표준화 할게요. 17에서 4 빼고 5로 나누는 거지.
14 빼고 5로 나누는 거지. 5분의 3. 그 다음에 5분의 4. 그럼 0.6부터 0.8까지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니? 0.8까지 면적에서 0.6까지 면적을 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0.062 3번이야. 됐지 얘들아? 요거 잊지 마세요. 요거 잊지 마세요. 자, 다음 은 1292번. 한 3문제 정도 남은 것 같네. 맞나? 앞에 빼먹은 거 없나? 1292번. 자, 어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는 평균이 1740m, 표준 편차가 500m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 2000m 미만인 고객 중에서는 5%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다고 하면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이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미만일 확률. 문제 잘 내려고 되게 고생한 흔적이 있는데 어쨌든 조건부 확률이고 잘 가면 돼. 우리 2000m 이상인 고객 한번 구해볼게. 뭐 열심히 계산하시면 되겠지. 2000에서 1740 뺀 다음에 500 나누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0.52밖에 안 줬으니까 아마 이게 0.5이지 않을까? 그죠? 맞죠? 0.5 이거 되는 거고 0.52까지 면적이 0.2니까 0.52 이상은 0.3이겠지. 맞아?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30%가 2000m 이상인 고객인 거야. 근데 이 중에서 몇 퍼센트가 자가용을 끈다고? 15% 맞아요? 그러면 0.3에 15%를 곱했을 때 이게 바로 2000m 이상이면서 자가용일 확률이 되는 거지. 맞죠? 계산하시면 만분의 45입니다. 1000분의 45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똑같이 가요. 2000m 미만에서 자가용을 이용할 확률이 5%인 거니까 그냥 이렇게 부등호 방향만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이 0.3은 뭘로 바뀔까? 0.7로 바뀔 거고 이 0.7에다가 5%를 곱해 주시면 이게 2000m 미만인데 자가용을 이용할 확률이 되는 거지. 맞아요? 1000분의 35. 그럼 이걸 더하면 자가용을 이용할 확률이 되는 거야. 맞아? 자가용을 이용할 때 걔가 2000m 미만인 확률은 아까 2000m 미만인 거 누구였어요? 35였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갖다 올리시면 되는. 아시죠? 되죠? 문제 잘 내려고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뭐 그런 문제였어. 자, 다음
1300번대 두 문제가 있어요. 1300, 17, 19 봅시다. 애들아 오늘 노트 있니? 개념서에 좀 필기할 공간이 좀 있나? 개념서 봐봐. 개념서 마지막 장에 공간이 좀 있나? 여기 양면. 아, 없네. 여기 있어요. 거기 괜찮네. 알았어. 오늘 니들한테 뭐 좀 시켜볼 거라서. 자, 갑시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 400명의 1000m 달리기 기록은 평균이 230초이고 표준 편차가 30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기록이 몇 초 이하이면 상위 10위 이내에 드는지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우리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나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건 확률뿐이니까 400명 중에 10명이 속하는 구간의 확률을 구해요. 그러면 40분의 1이니까 0.025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결국에 x가 몇보다 작거나 같다, 몇보다 크거나 같다 확률을 구했을 때, 몇 초보다 크거나 같다 확률을 구했을 때, 이게 이제 0.025가 돼야 되는 거야. 크거나 같다죠? 작거나 같다죠? 그치. 달리기 기록은 빠를수록 좋은 거니까. 이해되세요? 이 조심하셔야겠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가 그냥 암산해도 되나? 천천히 하자. a-230 나누기 30 딱 했을 때 0.025 나오려면 여기를 탁 잘라가지고 이쪽이 0.025, 탁 잘라가지고 이쪽이 0.475가 나와야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96. 누가? 얘가. 뭐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 이게 한 마이너스 60 정도 되는 거니까 넘어오면 230에서 마이너스 60 정도 되는 한 170 근처에 있는 숫자? 여기 있다. 되죠? 되죠? 자, 라스트 1319번. 자, 전교생이 1000명인 어느 학교 학생의 수학 점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수학 점수는 높은 게 좋은 거지. 자, 80점 이상인 학생이 159명이라 그랬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수학 점수 x가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 이 80점 이상인 비율을 구했을 때 이게 1000분의 159란 얘기죠. 이해되시죠? 0.159. 그 다음 p x가 90점 이상인 확률을 구했을 때 67, 1000분의 67, 0.067이란 얘기지. 맞지? 자, 암산 바로 하자. 80-m 시그마가 얘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 쪽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숫자일 거고 0.159의 반대말 찾으면 0.34에 맞아요? 그럼 얘가 1일 거고. 그죠? 그 다음 요 90을 표준화 시켰을 때
0.067의 반대말 찾으면은 0.043이잖아? 그럼 1.5란 얘기겠네. 되죠? 끝났습니다. 자, 아래에서 위로 빼주시면 10은 2분의 1 시그마. 그럼 시그마는 20이고, 얘가 20이면 m은 60이죠. 됐죠? 이렇게 해서 답은 A점 이상인 학생 구하라고? 그럼 이런 얘기네. PXA 이상은 0.04. 0.04의 반대말 뭐예요? 0.46. 그럼 표준화 시켰을 때 1.75가 나온다는 얘기네. 얘가 1.75가 나온다는 얘기죠. A-60 나누기 시그마 뭐였지? 20. 요게 1.75가 나온대. 뭐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17.5 2배 하면 몇이지? 17.5 2배 하면 35. 거기다가 60 더하면 80. 95? 4번. 되겠어요? 괜찮아. 이해되고 있는 거 맞지, 얘들아? 자, 이렇게 해서 이 질문은 끝났어. 뭐, 표본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여기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도 좀 문제가, 수가 좀 되거든? 아니네. 얼마 없네. 이건 이따가 좀 괜찮은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면 되겠다. 지금 풀자, 같이. 지금 풀고 우리 모집단이랑 표본 합시다. 자, 보자. 자, 2개 해보세요. 어느 지역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10년 이상 된 승용차를 가진 사람의 비율을 조사했더니 20%였다. 이 지역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400명을 조사하는 거야. 그러면은 조사를 400번 시도하는 거야. 내가 은혁이한테도 물어보고 현지 너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400만 원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내가 현지 너한테 딱 물어봤을 때 너 10년 이상 된 자동차 가지고 있니? 라고 대답할 확률이 이제 5분의 1인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걸 바이노미얼 400, 5분의 1로 잘 변환하실 수 있게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K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것이 400명을 조사하여 그 중에 10년 이상 된 승용차를 가진 사람이 K명 이상일 확률. 그러면 이제 전체가 이제 400명인데 K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확률이 등장을 하는 거니까 이게 400분의 K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우, 10년 이상 된 승용차를 가진 사람 수를 X라고 잡으시면 이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찾으면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기서 표준화를 잘 때려봅시다. Z고 K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몇이야? 80이죠. 그 다음에 5분의 4 곱하면 뭐지? 64지. K 마이너스 80. 그 다음에 8. 이렇게. 되겠어? 이게 몇? 0.0668. 그럼 이게 0.433의 반대편이지? 그럼 얘가 몇일까? 1.5. 돼요? 그럼 넘어가면 12니까 92겠다. 5번이야.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356번 봅시다.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향수 한 병의 내용물 용량은 향수 무게라고 쓸게. 평균이 M, 100,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생산되는 향수 중에서 내용물의 용량이 97.88 이상 102.75 이하인 것을 정품으로 삼겠대. 그러면 여기에 P를 딱 씌우는 순간 이게 정품일 확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병을 임의로 추출하는 건데 여기서 정품 개수가 9828병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병을 다 조사를 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정상품 개수가 9828병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정품 개수를 X라고 했을 때 얘는 총 시행 횟수가 10,000회고, 그죠? 내가 딱 한 병을 들었을 때 얘가 정품일 확률을 위에서 찾아오는 거야. 알겠죠? 이 유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갑시다. 자, 97.88에서 100을 빼면 2.12죠. 자, 그 다음에 얘는 2.75고 확률 계산은 굉장히 쉽네. 여기는 0.4830에다가 0.4970 더해주시면 되네요. 0.98. 그럼 98%인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100분의 98인 거잖아. 됐어요? 그럼 얘가 또 바이노미얼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 계산을 정품 개수가 9828병 이하일 확률은 여러분들 좀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할 수 있을 테니까 제가 불량 개수를 한번 해볼게요. 알겠어? 가끔 정보를 반전시켜야 될 때도 있거든. 얘는 바이노미얼 만 컴마 몇일까? 그렇지. 그럼 얘는 노말 만 컴마 툭툭툭툭 200에다가 100분의 98이니까 196 14제곱이네. 평균 잘못 썼구나. 평균 200이지. 이해되시죠? 그럼 보세요. 이게 이제 불량 개수야. 정품 개수가 9828병 이하면 저기 그 뭐야 불량 개수는 112병 이상이겠죠. 맞아요? 112병 이상이겠지. 170이야? 땡큐. 172병 이상이겠죠. 요거 이제 표준화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 되겠죠? 마이너스 2보다 클 확률이니까 0.5에다가 0.4772를 더해야겠죠. 0.977이야. 되겠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바이노미얼 뒤에 들어있는 확률을 이제 표준화해서 찾는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다 풀어올 수 있을 것 같고 1357번까지는 숙제고 마플 시너지는 이제 통계적 추정 펴놓으시고 개념서 펴보세요.
펴놓고 우리는 개념서.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을 잘 하셔야 돼. 자, 뭐 요 앞장은 이제 용어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임의 추출이라는 과정만 좀 이해합시다. 이게 개념적으로 중요한 거라서. 자, 모집단과 표본, 요건 이제 제가 크게 설명할 필요 없겠죠. 자, 표본의 크기는 표본의 개수로서 보통 n이라고 많이 나오니까 요것만 n이라고 좀 써놓자. 자, 그 다음에 전수조사랑 표본조사, 요것도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수조사가 가능한 대상, 그 다음 표본조사가 가능한 대상은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잖아. 그래서 문제 하나만 풀고 넘어갑시다. 자, 1382번 풀어보세요. 근데 너무 쉽다. 이게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은 이렇게 나와요. 어려운데. 답 뭐예요?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니 뭐 이렇게 쉽게 나와 있어? 하나 됐다 얘들아. 다 할 줄 알겠지. 자, 다시 개념서 보시고요. 자, 임의 추출 보세요. 뭐라고 돼 있니?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하는 방법이지. 맞아? 그럼 봐봐 얘들아. 너네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걸 오해하는 애들이 있어. 이제 뭐 내가 수학 점수를 조사했더니 모집단이 이렇게 돼 있어. 뭐 평균 70점이었다 쳐봐. 알겠어? 그럼 70점에 사람이 많고 60점에 사람이 많고 80점에 사람이 많고 이제 갈수록 사람이 적어지지. 맞아요? 그러면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된다라는 것은 70점인 학생이 선택될 확률이랑 80점인 학생이 선택될 확률이랑 60점인 학생이 선택될 확률이 같다라는 얘기야? 아니야. 가운데가 선택될 확률이 더 큰 거야. 왜냐면은 인원이 많으니까. 맞죠? 이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 자, 그리고 이 보건 추출에다가 별표 치세요. 별말 없으면 모집단은 복원되는 겁니다. 복원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야? 내가 한 명을 뽑아서 조사를 하잖아. 그 정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여기 남아있는 거라고. 아시겠지? 실제로 사라지는 것 같아도 보건 추출 취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비보건 추출 상황은 없다고 생각해, 그냥. 알겠죠?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있네. 자, 그 다음에 보건 추출하는 방법, 요 기억에다가 별표 하나 쳐놔. 실제로 좀 이따가 제가 간단한 모집단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표본 표준 편차랑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랑 여러 가지를 다 계산시켜 볼 거야. 자,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넘어갑시다. 자, 모평균과 표본평균이라고 나오죠. 자,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는 내가 어떤 그룹을 정해서 전수조사를 했을 때의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호로 잘 알아주시면 되고, 됐죠? 크게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 자,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는요, 내가 크기를 정해서 모집단에서 몇 개의 사람 또는 몇 개의 제품을 선택을 하는 거지. 그죠? 그럼 그 표본들의 평균을 표본 평균, 그 표본들의 분산을 표본 분산,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자, 이거 기호를 잘 써놓으세요. 자, 표본 평균은 우리가 X바라고 하고요. 표본 분산은 우리가 S제곱이라고 하고, 표본 표준 편차는 S라고 해. 자, 그러면 표본 평균 X반은 어떻게 구하느냐? 표본 평균 X반은 어떻게 구하느냐? 내가 N개의 표본을 뽑았잖아요? 이 표본의 정보들, 이 표본의 별량들을 싹 다 더한 다음에 표본의 크기로 나누시면 돼. 이건 아주 합리적이지. 그치? 자, 이번에 이제 별표 쳐보자. 이번에 별표 쳐보자. 자,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모집단에서 N개의 표본을 뽑았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네들 평균이 있겠지. 그걸 뭐라고 한다고? X바라고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분산을 구하려면, 우리 재평평제 배우기 전에 분산의 정의에 의해서 분산을 구하려면 밑에 표본 평균들을 써놓고 뭘 해야 되지? 편차를 구해가지고 그 다음 제곱을 해가지고 다 더해서, 그치? 이게 총 자료가 몇 개겠어? N개인 거 아니야. 그럼 원래 몇으로 나눠야 되니? N으로 나눠야 되지. 근데 N-1로 나눠요. 오케이? 이게 표본 분산에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거든. 자, 여기다가 별표 쳐놓자. 근데 아시죠, 이미? 아시죠? 왜 N-1로 나눈다고 배웠어요, 여러분은? 왜 N-1로 나눈다고 배웠어요, 여러분? 자, 써놓자. N-1로 나누는 이유. 자, 첫 번째. 이거는 정규 교과 과정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내가 일단 1번 이유라고 써줄 거야. 표본 표준 편차와, 야, 한글로 쓰자, 한글로. 한글로 쓰자. 표본 표준 편차와 모 표준 편차의 차이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배워요. 니들이 배우기는 이렇게 배운다고. 알겠어? 알겠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 구라예요. 구라까지는 아니고 실제로 이 이유 때문에 나누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 교과과정 밖이라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배우고 넘어가는 거고, 실제로는 이 이유 때문이야. 오케이? 근데 2번이라고 써놓고 내가 문장은 조금 이따 써줄게. 오케이? 우리가 직접 해볼 거야. 자, 봐봐. 지울게, 얘들아. 잘 봐봐. 밑에까지 설명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실제로 이 EX바, VX바, 그 다음에 시그마 X바, 그 다음에 요 X바, S제곱, S를 다 계산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거쳐볼 거예요. 자, 2번.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얘기거든?
맞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x바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아. 이거는 이제 공식이라서 외우시는 건데 증명 다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을 조사하시면은 모분산을 크기로 나눈 것과 같아. 이것도 다 증명해 볼 거야, 오늘. 그 다음에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면은 뭐 여기다 루트 씌운 거겠지. 표준 편차를 크기의 제곱근으로 나눈 거. 알겠어? 자, 지금부터 이걸 다 해볼 거야. 그리고 왜 n-1로 나누는지 n-1로 나누는지 정확히 우리가 이해해 볼 거야. 자,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 모집단 0, 1, 2가 있어. 알겠어? 그냥 이렇게 뭔가 제비뽑기 주머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 모집단의 원소가 몇 개죠? 3개입니다. 자, 그럼 봐봐. 손을 탁 집어넣어가지고 0 나올 확률, 3분의 1 나올 확률, 2 나올 확률, 3분의 1. 그래서 얘를 만약에 우리가 확률 분포표로 작성한다면 공에 적힌 수가 x고 0, 1, 2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을 거야. 맞아? 아직 쓰지 마시고 좀 이따가 써요. 자, 그 다음에 내가 0을 뽑는다고 0이 사라지는 건가? 아니죠. 0을 뽑고 다음에 뽑을 때 또 0이 남아있는 거야. 이게 뭐야? 복원 추출. 이해되실 거야. 자, 내가 여기서 이제 모 평균하고 m이라고 불렀던 거, 그 다음 모 분산하고 모 표준 편차를 계산해 놓고 크기 몇 짜리 애들을 쫙 꺼내 가지고 s랑 x 바랑 ex 바랑 vx 바랑 다 구해볼 거야, 같이. 자, 가보자. 자, 먼저 평균부터 3분의 0 더하기 1 더하기 2 몇이죠? 근데 평균이 1인 건 당연한 얘기야. 0, 1, 2의 평균은 1이잖아. 그치? 자, vx는 제평평지지. 그러면은 0, 1, 4 몇이야? 3분의 5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니까 3분의 2다. 그럼 얘는 이제 루트 3분의 루트 2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잘 들으세요. 자, 지금부터 뭐 해볼 거냐면은 크기가 2인 표본들을 추출해 볼 거야. 크기가 2인 표본들을 추출해 볼 거야. 자, 그러면 어떤 표본들이 만들어질까? 내가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한다는 것은 공을 2번 뽑겠다 이런 얘기거든? 그치? 일단 총 개수는 몇 개일까? 이 표본들의 총 개수는 몇 개일까요? 빠가야로. 몇 개일까요? 9개입니다. 9개. 자, 이거 뽑을 줄 모르는 학생들 진짜 많아요. 너네 앞에 내가 중복순열에다가 밑줄 긋고 별표 쳐줬지? 다시 한번 봐봐.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공 몇 개? 3개.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공 몇 개? 3개. 3 곱하기 3이야. 0, 2랑 2, 0이랑 다른 취급하시는 거야. 이거 주의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이것도 뽑을 줄 모르고 이딴 걸 막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응용 문제가 나오면 다 틀리지. 자, 잘 봐. 이렇게 9개가 있는 거야. 뭐야 이거? 알겠어? 그럼 봐봐. 이 크기가 2인 표본에서 내가 별랑 2개를 뽑았지. 얘네가 뭐냐면 x1, x2라고 불리는 것들이야. 알겠어? 그럼 표본 평균은요? 얘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야. 그럼 0이지. 그치? 근데 얘들아, x바들이 겁나 많아. 왜? 고작 3개의 모집단에서 내가 크기 2짜리인 표본만 추출했는데도 9개거든? 맞지? 근데 원래는 모집단의 원소가 어떻겠어? 겁나 많겠지. 보통 대한민국에서 추출할 거 아니야. 그치? 표본 개수도 많겠어, 적겠어? 신뢰도를 높이려면 표본 개수도 꽤 크겠지. 그러니까 엄청 많을 거야, 원래 실제 상황에서는. 알겠어? 그래서 내가 이 첫 번째 표본 평균을 x1 바라고 쓸게요. 그럼 두 번째는
얘가 x1, x2인 거고 더해서 2로 나누면 0.5. 얘는 얘는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x바의 분포를 한번 살펴볼게요. x바의 분포. x바는 어때? 이렇게 생겼지. 0 몇 개야? 1 몇 개야? 3개. 0.5 몇 개야? 2개야? 1.5 몇 개야? 2. 그 다음에 2 몇 개야? 항상 이렇게 돼요. 뭐냐면 가운데가 높아. 딱 10개지, 9개지. 1, 2, 3, 2, 1개야. 전체 개수는 9개니까 뽑힐 확률들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평균 구해봅시다. 9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3. 그 다음에 이거 1이 아니지. 맞네? 3 더하기 2. 맞아요? 계산해봐요. 9분의 왜 9분의 10이야? 2, 3, 3, 1, 0이구나. 됐죠? 몇 차? 같다. 증명했다, 이거. 알겠니? 알겠니? 그리고 얘들아, 잘 봐봐. 일단, 요것도 증명은 증명인데, 왜 줄어드는지부터 좀 이해해보자. 왜 줄어드는지부터 좀 이해해보자. 얘들아, 분산이 뭐지? 그 집단에 뭘 알려주는 거지? 산포도를 알려주는 거지. 지금 얘네 봐봐. 0, 1, 2가 같은 확률로 뚝뚝뚝 떨어져 있죠. 맞아요? 얘네 봐봐요. 좀 더 X바의 종류가 어때? 다양하지. 그치? 1 기준으로 애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그 다음 가운데가 높고 확률이 이렇게 분포돼 있지. 보다 정규 분포와 닮아 있죠. 당연히 산포도는 낮을까 높을까? 낮아. 그럼 분산은 작을까 클까? 커요. 작아요. 산포도가 낮으면 분산은 작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n배 작아지는 거야. 아시겠어?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들아. 우리 S 한번 구해보자. S 제곱을 이용해서. 애들아, 너네 이거 직접 자기가 손가락으로 해본 적 있어, 없어? 없지 않아? 이거 해보셔야 돼. 그것도 주기적으로 좀 해보셔야 돼. 그래야 개념이 안 헷갈려. 자, 해보자. 편차제곱들 계산해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n-1로 나누는 거거든. 편차제곱들 다 계산해서 더한 다음에 n-1로 나누는 거든. 지금 n이 몇인 상황이지? 2인 상황이지. n이 2인 상황이니까 나는 1로 나눌 거야. 그러니까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편차제곱 한번 구해보자. 얘 0이지? 편차 몇이야? 0 제곱하면 그래서 0, 0이야. 그럼 얘도 0일 거야. 얘도 0일 거야. 됐죠? 자, 편차. 0.5. 제곱. 0.2. 편차. 0.5. 제곱. 그럼 0.25 더하기 0.25니까 0.5야. 아시겠죠? 그럼 여기다가 루트 씌우는 거니까 뭐 루트 0.5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봐봐. 이거 루트 3분의 2지. 맞죠? 내 말 들어보세요. 하나 더 하고. 자, 얘는 0 빼기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얘는 2 빼기 1의 제곱이니까 1이지. 더하면 2잖아? 그럼 이거 루트 2야.
자, 그럼 내 말 들어봐봐, 얘들아. 만약에 이거 표본의 개수인 2로 나누면 몇이야? 1이지. 그럼 이거 1이었겠지. 얘들아, 루트 2가 얘 근처에 있니? 1이 얘 근처에 있니? 루트 2가 얘 근처에 있니? 1이 얘 근처에 있니? 아, 이거 1 루트 1이잖아. 누가 더 가까운지 바로 보이잖아. 얘가 더 가깝지. 그럼 아까 그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봐봐. 이상하잖아. n-1로 나누는 것보다 n으로 나누는 게 표본 표준 편차랑 모표준 편차가 비슷하잖아요. 물론 자료들마다 다르긴 할 거야. 근데 틀린 설명이라고. 알겠어? 그럼 왜 이렇게 배우는지 보여줄게. 아, 내가 너무 오버하나? 이렇게까지 안 배워도 되긴 하는데. 0.5, 0.5, 0.0, 0.5. 그러면은 1 차이 나는 것들이 루트 2고, 이런 게 0이겠네. 그 다음에 0.5 차이 나는 것들이 루트 0.5네. 이거 내가 그냥 계산할 게 아니냐, 얘들아. 이게 이제 1 차이 나는 애들이니까 이게 이제 루트인 것 같고, 이 0.5 차이 나는 애들이 이제 루트 0.5지. 다음에 요게 0 차이 나는 애들이고. 맞아요? 맞죠? 자, 여기서 뭐 해볼 거냐면은 얘네들 다 더해볼 거야. 그 루트 0.5는 친구들아, 루트 2분의 1이어서 2분의 루트 2거든? 자, 다 더해볼 거야, 얘들아. 2분의 루트 2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요. 그 다음에 루트 2 몇 개야? 두 개지? 맞죠? 내가 계산 잘 했겠지? 그럼 이거 더하면 4루트이네? 맞아요? 요거, 표본의 개수로 한번 나눠봅시다. 9개인가? 맞죠? 자, 그럼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 아, 모르겠다. 까먹었다. 하나, 둘, 셋. 4루트 2. 얘들아, 모르겠어. 중간에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봐봐.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배울 게 뭐냐면은, 표본의 정보를 이용해서 모집단을 추정하는 일이잖아. 이 현대 확률과 통계에서는 원래는 옛날에 그 모평균 추정법이 2가지가 있었어. 근데 최근에 쓰이는 건 이제 하나밖에 없거든. 아까 어디다가 써놨지, 얘들아? 여기다가 써놨죠. 이제 2번 채우세요. 이제 2번 채우세요. 이 S제곱들의 평균이 모평균이랑 같아지기 위해서 n-1로 나누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거 내가 표현이 조금 틀렸을 수 있어. 내가 지금 너무 간만해서 기억이 안 나. 쏘리인데, 나도 전공이 통계학 쪽이 아니라가지고. 이거 내가 알아올 테니까 일단 이렇게 써놔. 알겠죠? 이게 만족이 돼야 니들이 뒤에서 배웠던 이걸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안 써도 돼. 이 추정법을 쓰려면 요게 만족이 돼야 되고, 요게 만족이 되려면 n-1로 나눠야 돼. 이게 진짜 이유야, 진짜 이유.
아시겠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1번으로 배우고 이게 정확한 이유가 아니니까 시험에 안 나오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주의. 여러분 표본 평균 X바랑 표본 평균의 평균 이 X바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 알겠어? 지금 보면 무슨 뜻인지 알겠지? X바는 뭐야? 표본 하나의 평균인 거고. 맞아? 2X바는 뭐야? 이 모든 평균들을 다 더해서 9로 나눈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읽는 연습도 해요. 읽는 연습도 해. 이거 뭐야? 표본 평균. 이거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 아시겠죠? 아시겠죠? 또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 이 S 이거 뭐야? 표본 분산. 표본 하나의 분산이야. 표본 하나의 분산. 근데 얘는 뭐예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얘네 둘도 헷갈리면 안 돼. 아시겠죠? 뒤에 가면 이것 때문에 헷갈릴 일이 있어요. 내가 아까 그 표를 괜히 지웠네. 이게 뭐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 뭐 이랬었지? 그죠? 이걸로 분산 구해보면은 요거에다가 그 2로 나눈 3분의 1 나옵니다. 자, 확인은 해드릴게요. 자, 봐봐요. 0 제곱에다가 2 곱하는 거니까 4분의 1에 2 곱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 1 곱하기 3 2분의 3이니까 4분의 9 곱하기 2 하는 거야. 그 다음 4 곱하기 1 계산하면 위에가 4, 4, 3 더해가지고요 9분의 12가 돼요. 맞죠? 여기서 뭐 빼야 되냐면 평균의 제곱 빼야 되지. 근데 평균 우리 아까 어차피 계산해놨던 모평균이랑 같은 거 확인했으니까 1 빼면 9분의 3 약분하면 3분의 1 요거의 절반이지. 그쵸? 그 이유는 뭘까? 크기가 2였으니까 원래 크기로 나누는 거잖아. 됐죠? 여기까지 증명 다 해본 거야. 수고하셨어. 자, 그래서 여러분 뭐 하냐면요. 지금부터 제가 빨간색으로 쓰는 거를 여기다 써놔요. 여기다 써놔. 헷갈린다 이거. 이거 써놔라. 자, 봐봐. 모집단 정보랑요. 요 n이 2인 표본 추출하는 요 9개 과정들 그 다음에 각각의 X바들 요 9개 아시겠죠? 그 다음에 S는 한 3줄 정도만 S는 3줄 정도만 됐죠? 그 다음에 X바의 분포까지. 자, 이만큼 필기해 두세요. 요 넓은 데다가 써요. 그리고 집에서 꼭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래.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 쓰셨으면은, 뭐, 모평균 M,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구한다, 모집단이 주어진 경우 뭐 필요 없고요. 자, 표본 평균의 확률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이 표본 평균 X반은요, X반은, 표본 평균 X반은
정규 분포를 따른대. 알겠어? 구라예요. 구라까지는 아니고, 자, 설명이 부족합니다. 잘 들으세요. 아까 얘들아, 우리 모집단이 이렇게 딱 세 개일 때, so cute 할 때, so baby 같을 때, 이때요. N2짜리 표본들 싹 만들어가지고 X 받을 다 조사해보니까 어땠지? 조금 더 세밀해졌지. 산포도가 조금 더 낮아졌었지, 그지? 자, 확률 질량 함수를 한번 그려보자. 얘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맞아요? 얘는 9분의 1, 2, 3, 2, 1. 그죠? 내가 n을 3으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 무려 표본의 개수는 27개가 돼. 아까 9개였잖아. n이 3이면 표본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고? 27개가 돼. 알겠어? n이 4면 어떻게 될까? 표본이? 무려 81개가 돼. 알겠어? 크기를 조금씩 키울수록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표본 개수들이 증가해요. 알겠어? 지금 점이 6개였다면은 그 9개인데 이제 정보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이 5개밖에 안 나왔던 건데, 그지? 이것도 정보 정리하면은 뭐 점이 개수가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훨씬 더 이런 분포를 따르겠지. 얘는 어떨 것 같아? 훨씬 더 이런 분포를 따르는 거야. 알겠어? 자, 쓰세요. 자, 아, 뭐야? 미안해. 4번. 잘 들으세요. 모집단이, 이씨, 이거 설명 왜 없어, 이것들.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쓰자.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 x반은 정규 분포야.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항상 그런 건 아니야. 크기가 너무 작으면 안 돼. 이걸 정규 분포로 캘리브레이션 할 수 없어요. 근데 크기가 좀 커지면 점들이 무수히 많을 테니까 우리가 이항 분포를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보는 것처럼 이 x 봐도 노멀로 볼 수가 있어. 알겠어? 그럼 얘들아, 이 n이 충분히 크면의 기준은 뭘까? 30 이상. 그렇지. 똑같아요. 바이노미알이랑.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표본 정보들에 대한 이론이었어요. 아시겠어요? 아, 내가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절긴 했는데 정확하게 했어. 어씨, 녹화하고 있나? 됐죠? 숙제 받자. 그 앞에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는 다 풀어오시는 거고, 통계적 추적은 여러분 1382번부터 시작해서 앞에도 있으니까 저기 1450번 체크해 주시고, 일단 거기까지는 다 푸시고 뒤로 넘겨서요. 유형 10번부터 는 내가 지금부터 부르는 문제만 풀어와요. 1451번부터 체크해요. 제가
불러드리는 번호 1450번까지 다 하고 1451번부터 체크하는 거야. 자, 1451, 1453 넘기시고 1457 그 다음에 1460 1465 그 다음에 1470하고 1474 그 다음에 1475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저녁까지.